안녕하세요, K입니다. 당신은 시스템이 있는가? 패자는 목표를 설계하고 승자는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다면 최고의 시스템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다시 말해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게 관건인데요. 그래서 저자는 당신만의 성공 공식을 찾아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실패를 인정하고 뽑아먹어라. 저자도 수많은 실패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나보다 실패 많이 한 사람 나와봐.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로 실패담을 다 얘기해요. 근데 결국 이 제목의 원제가 거의 모든 일에 실패했던 자가 결국 큰 성공을 이루어낸 방법. 이게 바로 사실은 원 제목이거든요. 바로 원제는 How to fail at almost everything and still win big. 사람들은 다 실패를 하는데 저자도 실패를 많이 했고 결국 나중에 엄청나게 큰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그 수많은 시도들, 그것의 실패, 또 그것의 반복, 이것들에서 나중에 정말 중요하게 작용하는 또 잘 활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큰 성공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됐던 거예요. 그 수많은 시도들과 실패들이. 파트 2는 나는 성공하기로 결정했다. 파트 3는 성공을 찾아서. 파트 4는 결국은 시스템이다. 그러면서 당신만의 시스템을 기대하며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승자가 되기 위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에 대해 얘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에서 제가 발견한 몇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성공과 실패. 저자는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는데 결국 큰 성공을 거뒀거든요. 근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공은 마법이 아니다. 성공은 좋은 시스템을 골라 계속 정진하다가 마침내 운이 더해져 이루어지는 결과이다. 그러니까 성공의 공식은 좋은 시스템 플러스 운이라는 거죠. 실패가 원석이라면 성공은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는 최고의 보석이죠. 가장 인기 있는 보석이고요. 근데 다이아몬드는 바로 나올까요? 원석이 있어야 가능하죠. 실패라는 원석이 있어야 성공이라는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저자가 다이어트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단순화라고 합니다. 저자는 자신에게 효과가 있는 단순한 다이어트 방법은 바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만큼 많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먹는다. 저자는 몸무게가 66kg 정도 되는데 몸이 그렇게 가볍고 기분 좋을 수가 없다고. 근데 자신이 날씬한 건 유전적인 영향 때문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한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한창 많이 나갈 때는 76kg까지 나갔고 그때는 자신의 키에 그 몸무게는 뚱뚱해 보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자신의 다이어트와 유지어트 방법은 말도 안 되게 쉬운 방법인데 다만 그 안에는 몇 가지 비밀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연구하고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밀은 아주 간단하긴 한데 설명하자면 좀 길어진다는 거죠. 간단하게는 한마디로 입맛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의 비법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만큼 많이, 원할 때는 언제든지 먹는다. 이런 비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그 먹고 싶은 것, 그것을 바꾸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입맛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가능한 일이고 당신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고 말하거든요. 바꾸기 전에는 저항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자신에게 절실해서 일단 바꾸고 나면 훨씬 더 모든 게 쉬워진다는 거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나쁜 음식은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면 다이어트의 나머지 문제는 얼추 다 해결된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쉽게. 근데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나쁜 음식을 갈망하고 좋은 음식은 별로 안 친한 것. 이걸 바꾸지 않으면 다이어트는 결국 계속해서 힘든 싸움이 되고 힘들게 성과를 냈다고 하더라도 다시 언제든지 쉽게 돌아갈 수 있고 심지어는 훨씬 더 찌는 요요를 겪게 되는 그런 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입맛을 바꾸지 않으면 음식을 바꿀 수 없고 음식을 바꿀 수 없다면 체중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음식들은 평생에 걸쳐 계속해서 바뀐다. 하지만 대부분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려는 노력은 해본 적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것만 바꾸기만 한다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한 예로 저자는 아이스크림 킬러였대요. 한창 탐닉했을 땐 아이스크림을 하루에 2그릇씩 먹어댔다는 거죠.
당시에는 브로콜리 같은 건 수감자에게 형벌로 내려지는 음식,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몸에 좋은 음식들은 아주 기피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자신은 의도적으로 좋아하는 음식을 바꾸는 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갈망은 조절이 가능하다. 나는 건강에 좋지 않은 다양한 음식들에 대한 갈망을 성공적으로 없앴다. 한 번에 하나씩 지워갔다. 의외로 생각보다는 훨씬 쉬운 일이었다. 그 반대도 가능하다. 전에는 원하지 않았던 음식에 대한 갈망을 서서히 주입시킬 수도 있다. 입맛을 바꾸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한 과정이며 다른 모든 변화와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시작한다. 바로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이 말이 이상한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입맛을 바꾸기 위해 나는 인체를 마법으로 가득한 살덩어리가 아니라 프로그램을 짜 넣을 수 있는 물렁물렁한 로봇으로 생각한다. 입력하는 것에 따라 행동하는 변화 가능한 로봇이라는 거죠. 이렇게 작은 시각의 변화는 보기보다 큰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바로 우리의 기분, 문제 해결 능력, 에너지 수준, 집중력 수준, 이런 것들은 결국 바로 이것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최근에 먹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분은 신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의 결과이고 화학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당신이 최근에 먹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입맛을 바꾸는 방법으로 가장 첫 번째는 패턴을 찾아라. 어떤 음식이 나의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어떤 음식이 졸음을 유발하는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무게가 늘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커다란 풍선처럼 빵빵해지는가. 그래서 자신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 음식을 찾아내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러려면 공부도 중요하고 직접 실험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정제탄수화물, 가공식품 이런 것들은 금세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가만히 몸의 소리를 들어보면 그런 게 바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시고 앞으로 최근에 먹는 음식들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는 것. 그래서 그 패턴을 파악해내는 것, 그 음식과 기분의 연관성, 그 패턴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의 매일, 매주 먹는 식재료, 이런 목록이 있고요. 또 탐닉했지만 이제는 아예 먹지 않는 음식들, 또 그것을 대체하는 음식들, 식재료, 이런 것들을 간단히 리스트를 만들어서 자신의 집 냉장고나 팬트리, 거기에 항상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조리법, 이런 것도 아주 단순화해서 식재료의 맛과 영양은 최대로 살리고 양념은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음식을 즐기는 자신만의 방법을 계속 개발해 갔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단순하게 올리브유, 소금과 후추 등등 당분이 적은 양념들을 구비해 놓고 단맛, 짠맛, 신맛, 감칠맛 등등 이런 것들을 내는 방법을 계속 연구했더라고요. 그래서 목록으로 정해놓고 항상 구비해 두는 시스템. 그래서 의지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자기가 늘상 먹게 되는 식습관. 그게 자신의 주방 안에, 냉장고 안에, 팬트리 안에 다 있다는 거죠. 결국 건강한 식습관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불편함인 거죠. 불편함과 거기에 귀찮음까지. 그래서 바쁜 현대인들은 대부분 다른 무엇보다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극복해야 하거든요. 바로 간편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자 같은 경우는 그래, 건강한 식재료 이런 것들은 잘 먹어야 된다 이거지. 이거는 멀리 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그건 웬만하면 안 보이게 해버리고 안 사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게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끔. 근데 먹어야 되는 식재료, 그 건강한 음식들은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항상 구비해 놓고 요리하는 게 또 귀찮아서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간단한 레시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그것을 즐기는 방법, 그것을 훈련해 갔던 거예요. 공부하고 이거란 말이지? 그러면 또 훈련하고 구비해 놓고 훈련하고 저도 이게 딱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저에게도 이게 잘 맞더라고요. 저도 주부만 하는 게 아니라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가족의 건강한 식습관도 신경 써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걷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바로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냐?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 식사나 운동, 그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을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것.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의지력에 한계가 있다는 말은 과학적 근거가 있다. 특정 유혹에 저항하느라 의지력을 모두 사용해버리면
다른 유혹에 저항할 의지력이 바닥난다. 무언가를 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은 대가를 요구한다. 단 것을 먹지 않기 위해 참느라 의지력과 에너지를 몽땅 소모해버리고 싶진 않을 것이다. 의지력은 보다 중요한 일에 써야 한다. 그러므로 의지력에 의존하지 않는 식단 시스템이 필요하다. 즉,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바꿔야 한다. 건강에 좋은 음식을 좋아하려면 입맛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또 입맛을 바꾸려면 쉽게 바꿔지는 게 아니라 연구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는 거죠. 뇌에 의해서 그 음식에 대한 입맛, 그것이 입력된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먹은 것, 그 입력된 것들을 통해서 건강한 몸이 실현될 수 있고 건강한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로봇처럼 한번 정해지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입맛도 음식도 바로 로봇처럼 그렇게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 입력체를 바꾸고 그것을 훈련하면 출력되는 것도 바꿔진다는 것. 그것을 잘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체중을 바꾸려면 음식을 바꿔라. 음식을 바꾸려면 입맛을 바꿔라. 식사와 운동은 의지력을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그 시스템. 당신은 그 시스템이 있는가? 여러분은 생활에서 운동 시스템이 있나요? 지금 당장 운동하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운동 시스템에 관해 제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둘째는 무리하지 마라. 셋째는 보상하라. 우리 뇌는 정말 보상을 좋아한다고 우리 다 공부했었잖아요. 뇌가 공부할 때 보상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뇌예요. 의욕을 금세 상실하는 뇌고요. 작은 동네에 살던 어린 시절의 내게 하루에 4-5가지 운동을 하는 것은 예산일이었다. 먼 곳까지 자전거를 타며 달렸고 수영을 했고 저녁에는 소파에서 뛰어대며 체조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일상에서 스포츠와 운동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운동 없는 하루란 상상하기도 힘들었다. 운동은 재미있었고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다. 근데 성인이 된 후로는 사느라 바빠 운동할 여력이 나지 않았다. 시간을 짜내기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운동이 즐겁게 느껴지지 않았다. 어쩌다 일요일에 즉석 축구 시합이라도 하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서 적어도 사흘간은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가볍게 달리기를 시작해 보려고도 했지만 뇌와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내게 달리기는 공을 줬거나 날카로운 송곳니를 드러낸 개가 쫓아올 때나 그런 때나 효과 있는 운동이었다. 테니스는 그나마 잘하는 축에 속했지만 실력이 비슷한 상대를 찾아 일정을 맞추고 적당한 테니스장을 예약하기란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 치기도 힘들었다. 나는 성인들이 운동을 미루는 까닭을 정말 잘 알고 있다.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운동하기가 힘들다. 거기다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기면 운동은 사치가 되어버린다. 이해한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장애물을 고려하고도 현실적으로 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시스템은 없는 걸까? 나는 있다고 생각한다. 평생에 걸쳐 거의 모든 운동에 관한 정보, 비법, 유행은 물론 때로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술까지 섭렵한 내용을 토대로 모든 운동에 적용되는 조언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생활 자체를 운동으로 바꾸는 거죠. 저도 책을 다 읽다 보니까 그래, 운동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우리가 운동선수도 아니고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죠.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운동만 열심히 하면 운동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생활을 운동으로 바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고요.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이게 답인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깔려있지 않으면 기본 베이스로 잘 깔려있지 않으면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꿈쩍도 안 하다가 운동할 때만 반짝 30분 또는 1시간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의 건강의 기본값을 회복하고 유지해 가려면 우리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것.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게 뇌한테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고요.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이 말이 얼마나 뻔한 소리로 들릴지 알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건강 전문가나 운동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단순한 한마디일지도 모른다. 단순한은 당장 해야 할 일과 미뤄도 되는 일을 구분하게 한다. 양치질은 간단하니까 딱히 미루지는 않는다. 조금 미룰 수는 있어도 무조건 해야죠. 식사하고 나면 양치질. 그럼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온갖 핑계들을 다 들이대기 시작하면
식사와 양치질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죠. 한 번 할 때마다 엄청난 저항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식사와 양치질은 딱 붙여놔야 되죠. 그래야 우리 치아가 안전하니까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단순화는 운동, 식이요법, 경력, 재정 상태, 사회생활에도 도움이 된다. 이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복잡한 일이 생기면 다른 부분에 쏟아야 할 시간과 의지력을 빌려올 수밖에 없다. 당신이 아직 젊고 책임질 것들이 많지 않다면 규칙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셈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운동을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말 그대로 죽음의 덫이 될 수 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운동하라.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해야 한다.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해도 우리는 우리가 가진 한정된 의지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운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의지력을 사용해야 되고 매번 유혹과 싸워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의지력이 바닥나 버리고 정작 더 중요한 데 써야 할 의지력은 이미 바닥났기 때문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중요하다,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런 식으로 의지력을 사용하되 결국 의지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결국 지속 가능한 습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화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요. 내 경험상 어떤 운동이든 의지력을 요구하는 운동은 지속하기 어렵다.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선까지만 해야 한다. 마치 아이들이 그러듯이 말이다. 하루 종일 놀아도 끝도 한도 없잖아요. 이게 바로 진짜 운동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했던 운동들이. 근데 그게 운동이에요? 그냥 생활 운동이지. 생활 속에서 애들이랑 노는 거지. 맞아요. 아이들이 그러듯이 우리가 운동을 일처럼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단계, 그런 생활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핵심이네요. 그래야 운동이 쉽게 느껴지고 즐겁게 느껴지고 하고 싶어진다. 그리고 또 하고 싶어지는 거죠. 내일을 또 기대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되면 결국 어떤 의지력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시스템인 거죠. 한 달 동안 매일 3km씩 여유롭게 걸었다면 당신의 뇌는 자동적으로 1.5km를 더 걷거나 그중 반쯤은 달리기하고 걷고, 달리기하고 걷고 그런 식으로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중 반쯤은 뛰어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다. 날마다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몸이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운동을 그만두기는커녕 강도를 높이고 싶을 것이다. 규칙적으로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수영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운동을 쉬는 날 어떤 기분이 드는지 물어보라. 아마 쉬는 날이 싫다고 할 것이다.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 경지에 오르는 유일한 방법은 매일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일단 운동이 습관이 되면 의지력을 발휘하지 않고도 운동할 수 있다. 뇌와 몸이 소파에 늘어지기보다 운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어떤 한 운동에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런 운동도 해볼까? 그러면서 확장되어 가는 거죠. 날마다 10km 이상을 달리는 사람들을 보며 대단한 의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착각에 가까운 생각이다. 장거리를 달리는 사람들은 달릴 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기분이 좋아지는 일을 하면서 의지력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없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한다고 내가 막 그렇게 해보려고 해도 억지로 하게 되면 아무리 해도 그거는 내게 즐거운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즐거운 활동, 내가 즐거운 운동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필요한 건 자연스럽고 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걷기를 좋아하잖아요. 당신의 뇌와 몸에 효과가 있으면서 의지력을 짜낼 필요가 없는 방법이어야 한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여기서 핵심은 매일인 거예요. 매일. 어쩌다 활동적이고 어떤 때는 축 늘어져 있고 이게 아니라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라. 생활에서 활동을 즐기는 거죠. 생활을 운동처럼 즐기는 거예요. 생활을 운동처럼 즐겨라. 운동을 생활로 즐겨라. 그래서 정말 엄청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매일 활동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건강하죠. 그래서 저자에게는 저자에게 맞는 운동과 관련해서 자신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들을 목록으로 정리했더라고요. 그걸 참고적으로 보면 매일 30분씩 유산소 운동하기, 스트레칭하기, 수분 공급하기, 근력 운동 후
30분 이내에 단백질 섭취하기, 격렬한 운동 전날에는 탄수화물 섭취하기, 저항력 운동과 근력 운동은 이틀에 한 번 하기, 한 동작당 10에서 15회씩 3세트 반복하기, 충분한 휴식 취하기, 근육이 특정 자극에 익숙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하게 운동하기, 중량을 들 때 정확한 자세 취하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도 하고 일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꼭 운동할 시간을 내어서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꼭 운동할 장소에 가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런 나만의 운동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의 운동 시스템도 점검하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자연으로 나간다거나 안 해본 활동들을 한다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이 모든 걸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전문 운동선수이거나 개인 트레이너이거나 직업도 친구도 없는 사람뿐이다. 또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뿐이죠. 그래서 결혼 전 20, 30대 정말 황금기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운동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도 그때는 그랬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운동들 다 했어요. 수영, 댄스 스포츠, 라틴 댄스, 다양한 공연, 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같이 연습하고 또 지하철, 버스, 걷기, 운전도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엄청나게 많이 걸어 다녔었죠. 그거 외에도 미혼 때는 정말 많은 운동들에 도전했던 것 같아요. 또 생활을 넘어서 어떤 특정한 운동다운 운동 또는 운동 비슷한 운동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할 수 있는지 그래야지 가장 방해도 적고 매일마다 무조건적으로 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식후 걷기 같은 거 강력 추천입니다.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식후 걷기 매일매일 할 수 있죠. 너무 좋잖아요. 또는 출퇴근에 걷기, 앉아있지 않기, 파워워킹처럼 힘차게 걷기 또는 어떤 시간대에 산책하기 또는 주말에 등산 가기 등등 우리는 생각해보면 아주 창의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시간대에 무엇을 얼마만큼 할 것이냐 이것을 정해서 매일매일 무조건 할 수 있도록 뭐가 끝나면 이것 이렇게 갖다 붙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스템이라는 거죠. 적절한 리듬에 맞춰서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죠. 그리고 무리하지 마라. 무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몸의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죠. 어디가 아픈 데는 있는지 무리가 간 데는 없는지 무릎이나 다리나 허벅지나 어딘가 그래서 단순히 오랜만에 운동해서 근육이 뭉친 상태라면 스트레칭을 운동을 하기 전 운동을 하고 난 후에 꼭 해줘야 하죠. 그래서 운동과 스트레칭은 무조건 같이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걷다 보니까 뭔가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그것은 병원에 가보셔야 되죠. 그렇게 자신의 몸을 모니터링하면서 운동의 양날의 검에서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상하라. 운동을 하고 나서 땀을 내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보상이 되죠. 운동의 습관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보상을 위해서 또다시 운동하는 거죠. 매일매일. 또 어느 때는 더 격렬하게, 또 어느 때는 적절하게, 어느 때는 쉬엄쉬엄 그렇게 자신의 리듬을 만들어 가면서 그래서 어떤 보상이든 자신에게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보상 그것을 꼭 생각해 보시고 그 해답을 자신이 찾으셔서 그 보상을 꼭 같이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만의 운동 시스템을 만들어 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의 몸이 감당하는 선에서 더 다양한 운동들에 자연스레 끌리게 될 것이다. 생활을 운동처럼 즐겨라. 운동을 생활처럼 즐겨라. 지금까지 케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